제 기준에서는 저는 어릴 적부터 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초등학교 때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절 괴롭혔어요. 최약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훈남이시죠, 딱 봐도. 그리고 대단하신 분인데 우선 쌤멘탈 수업 초, 중, 고급 다 거치셨고 최면요법반 하셨고 평생 제자 과정에 계시면서 마인드 코칭 3기 마인드 코칭 2기인가? 3입니다. 네, 마인드 코칭 3기까지 이렇게 완수하신 우리 전경배님이십니다. 자신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희 선생님의 제자이면서 현재 서초구에서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경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기학원 이름은 아트피아 연기학원입니다. 아트는 예술이고 이 유토피아의 피아를 따서 예술의 이상향이라고 이제 좋은 뜻이.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 가다가 네. 스승님을 만나고 점점 이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매출이 아주 많이 뛰셨나요? 매출은 많이 올랐죠. 아, 예. 네, 매출은 거시적으로 아예 기대가 되는 또 뭔가가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멋있었지만 지금 몇 달 만에 본 건데 네. 그래도 살이 더 빠지신 것 네, 같아요. 네. 예, 뭐 아무튼 이것도 사실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그 스승님께서 되게 짧은 기간에 운동을 해서 되게 이제 근육질 우리가 네. 쌤멘탈에 오시면 프로필 사진에 놓여 있는 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되게 놀랐어요. 네. 그 짧은 기간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는데 또 이렇게 스님 유튜브를 보다가 운동을 하시는 거를 시그널에서 네. 3km 정도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km 뭔가 전 스승님이 따라다니니까 3km가 중요하다 해서 3km로 저강도 유산소를 하면은 과연 몇 달 만에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제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 한 달 한 보름 만에 13kg 정도를 지금 13kg나. 네.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것도 잘 챙기시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뭐 식단도 당연히 너무 중요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3kg를 정말 천천히 저강도로 뛰면서 내가 살이 빠진다는 상상을 정말 그것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상. 집중해서. 네, 시각적으로 내 몸을 자꾸 떠올린다든지 빠지는 나의 모습 네. 뭐 이런 걸 해서 13kg를 뺐는데 네. 또 제가 이 배우를 가르치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필수잖아요. 네. 제가 먼저 이제 살을 딱 빼고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는 자기 관리를 해야지 라고 말을 하니까 좀 더 아이들이 최면에 잘 확실하게 확실하죠. 선생님은 그래서 뺐다. 아, 예. 제자들한테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멋지십니다. 더 안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아서. 네네. 더 빼고 싶은데. 네, 지금 딱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배우를 준비하는 대다수의 그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그 관심을 끄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흔히 관종이라고 좀 하죠. 네, 뭐 관종이란 말은 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좀 배우 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어릴 적부터 좀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좀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초등학교 때는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절 괴롭혔어요. 최약체. 키가 너무 작고 항상 이렇게 좀 맞고 다니니까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되게 그런 게. 막 친구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맞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강해지고 싶어서 어머님이랑 이제는 항상 우리 어릴 적엔 그렇잖아요. 어머님께서 경배야 저기 시장 가는데 짐 좀 들어다 줘. 근데 가기 싫어갖고 가기 싫어 이러고 이제는 억지로 따라갔는데 버스를 타고 정거장에 내리려고 하는데 왼쪽에 크게 소림 무술 우슈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지? 그때 너무 소극적이어서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어머님한테 선뜻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되게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는 뭔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안 다니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다니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께서 보통 뭐 한다고 하면 보통 안 돼, 뭐 돈 없어 뭐 이랬는데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도 제 키가 작으니까 좀 걱정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배우게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정말 실력이 일취월장하더라고요. 예전에 막 누가 때렸는데 그 때리는 모습이 다 보여. 발차기를 내가 다 피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때리는 방법은 몰라. 피하기는 하는데 때리지는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좀 소림무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서 야 너 한번 해봐. 이러니까 막 너무 떨렸는데 친구들 앞에서 딱 했는데 뭔가 마음이 그냥 이 긴장이 이렇게 눈 녹듯이 딱 녹으면서 막 카타르시즘이 그때는 카타르시즘인지 몰랐는데 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뭔가 남들 앞에서 뭔가 뭐 잘한다 못하고를 떠나서 용기 내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말로 너무 기쁜 일이구나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공부는 못하고 대학교는 가야 되겠고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연극영화과는 좀 이렇게 공부를 못해도 대학교를 갈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를 좀 배우가 한번 돼보자. 근데 그때 배우가 되면서도 사실은 되게 좀 뭔가 많이 겁도 있었고 아버지께서 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뭐 배우가 안 돼도 뭐 가르치는 쪽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극영화과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좀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하네요, 스토리가. 네, 남을 가리키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가르치시면서 내가 재능이 있다 이런 걸 좀 또 일찍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가르치면서 재능이 있다는 것보다 저는 지적질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본수들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똑똑해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가르치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것보다 무언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배우로서도 인정을 받는 거를 원했지만은 또 동시에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점이 저를 이제는 연기 교육으로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정확히 어떤 대상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일단 스승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연극영화과 입시생들 혹은 예고 입시생들 뭐 대학교 이제는 혹은 예고를 들어가서 연기를 전공할 친구들을 가르쳤는데 거기가 한계인 줄 알았어요. 전 저 스스로. 근데 이제 스승님을 만나고 이제는 지금은 기획사에 가서 뭐 배우들이나 뭐 아이돌, 뭐 신인 배우들 이렇게 다양하게 연기를 가르치고 있죠. 더 전문적으로 딥하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또 새롭게 하신다는 거네요.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연기라는 분야가 저한테는 뭐랄까 그냥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물은 마시는 용도야. 한 가지 용도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은 뭐 접시도 닦을 수 있고 혹은 뭐 화분에 물도 줄 수 있고 뭐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이라는 용도는 쓰일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연기라는 걸 갖고선 그냥 대입 입시, 연극영화과 입시생들만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스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정말 여러 분야의 연기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게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막 키우고 싶다 해서 바로 키워지지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셨었다는 건데 어떤 행동들을 하셔서 이렇게 더 자신감이 딱 커지신 건지. 결론적으로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었지 행동적으로 자신감을 풀어봐라 라고 말하면 그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학생들을 자신감 있게 가르쳤던 적은 있었는데 제 분야에서 무언가를 자신감 있게 했었던 거는 사실 그 머릿속에 그 단어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내가 실현, 행동, 뭐 표현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우선 그 많은 이제는 다른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뭐 성공한 카페 사장님의 그냥 진짜 사장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뭐 조언을 얻었다더라. 아니면 우리 뭐 스승님처럼 뭐 기숙학원 원장실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자신의 어떠한 그런 지식을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자존심은 셌는데 뭔가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획사 대표님실 한번 찾아가보자. 그래서 정말 무작정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굴지의 큰 엔터테인먼트 앞을 갔어요. 갔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거는 한 요만한 한 기획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막 직원들이 막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직원들이 밥을 먹으려고 막 나오는데 뭐 이게 100명이 아니야. 이게 뭐 몇백 명인 거죠. 그리고 데스크를 살짝 문 뒤에서 봤는데 정말 그냥 진짜 이렇게 막 탁 회사복을 입고 있는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들과 되게 정장을 딱 세팅하고 입고 계신 그런 분들께서 앞에 기도처럼 딱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스승님께서 원장실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딸 문이 없더라고요. 문이 없어. 회전문이고 회전문도 아니야. 자동문이고 띡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 들어갈 수 없는 곳인 거죠. 거기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한테 이러고 있고 처음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정말 한 20분? 아니야.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여기서 또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자존심이라는 말만 알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뭐 이거를 성공과 실패를 그냥 떠나서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또 이 평제반 과정의 어떤 특성상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표에서 내가 할 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정말 이분들이 나한테 뭐 내가 대표님 만나러 왔다고 했을 때 뭐 총을 쏘겠어. 근데 제 머릿속에는 정말 총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총을 쏘지 않을까? 막 그런 이 내적 표상들이 굉장히 막 부정적인 막 내적 표상들이 많이 왔었는데 막상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약속은 하셨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은 안 했는데 그냥 약속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대표님실로 저를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심장이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도 정말 쿵쿵쿵쿵 거리는데 정말 이 사람한테 내 심장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지라고 정말 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막상 대표님실까지 올라갔는데 나 이 사람과 약속한 적 없는데?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막 그 사람이 당신 뭐야? 막 하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들이 들어갔는데 여자 대표님이셨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배우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냥 선뜻 그냥 잠깐 이쪽 앉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물꼬를 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지 않았던 분야를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참 아무나 못하죠. 마음만 한번 다짐만 해볼 뿐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좋은 기회를 얻어낸 건가요? 네네네. 사실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냥 생각을 아예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숫자가 1, 2, 3밖에 모르면 뭐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해도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그런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뭐 될까 안 될까를 그냥 떠나서 그게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어떠한 게 있다 라고 하는 걸 전 들었고 전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난 스님 따라쟁이니까. 믿는 자한테 복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 대표님께서도 선뜻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당연히 그냥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서 뭐 좋은 이야기를 또 전해주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경험만으로도 저한테는 정말 용기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는 저한테 오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시생들 위주로만 가르쳤다가 지금에는 뭐 이제 배우들, 뭐 아이돌 그리고 뭐 또 연기가 필요한 일반인 분들에게도 지금 연기를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뭐 몸 관리를 잘 못하실 것 같았는데 또 운동까지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고 결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40살 되기 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네네. 더 뭔가 각성을 하셨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거침없이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옮겨서 또 결과도 탁월히 잘 내시지만 과거에 어떤 정말 눈물 나기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는지 뭐 궁금합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안 힘든 날이 없었어.
그때 한 20대 때? 아니요. 저는 스승님을 만나러 왔을 때도 힘들었어요. 연기학원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빛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연기학원 대표라고 하면 진짜 좀 뭔가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와, 인기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태생 자체가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정말 계속 IMF 97년도 때 아버지께서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즐거움을 못 느끼셨나 봐요. 뭔가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좀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돼버리라. 체어맨을 뽑으셨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 그때 97년도에 체어맨이면 상당하셨거든요. 체어맨을 뽑으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교사는 아니다 라고 해서 거창하게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IMF가 터졌죠, 97년도. 그러면서 정말 원래부터 기찻길 옆에 살았는데 정말 그 단칸방, 저희 4식구거든요. 네, 식구. 누나, 나, 엄마, 아빠 4명이 딱 누우면 끝이에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냥 아예. 저희 집이, 제가 키가 작아도 다행이지 제가 형광등 갈거든요. 좀 키가 컸으면 진짜 발 못 뻗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집에서 살다가 그냥 뭔가 저는 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계속 제가 연기를 했던 이유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즐거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시각적으로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뭐 TV에서 나오는 그 연예인들처럼 배우였고, 그래서 배우를 선택했는데, 당연히 배우를 선택하면서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배역을 못 맡았을 수도 있고, 또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또 사랑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항상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안 좋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안 좋았냐면, 그래도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좀 조깅하는 걸 좀 좋아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조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겨울날 이제 안양천을 뛰고 있었어요. 안양천 빨간색 잠바를 입고, 그때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그때도 마스크를 딱 껴서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안양천을 딱 보면서 안 힘들고 싶다. 좀 안 힘들고 싶다. 제발 좀 안 힘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뭐 자존심도 있고, 또 가끔씩은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자신감도 있어서 뭔가 내가 뭐 연기를 하면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게 막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오니까 뭐 어느 정도 처음에는 돈도 벌었어요. 좀 돈도 벌었는데, 이게 마음이 가난하니까 돈을 벌면 돈을 번다고 또 우울해져. 그 번 돈으로 다 술을 마셔요. 아니면 뭐 쇼핑 중독에 걸린다든지, 막 명품, 외제차를 산다든지. 정말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뭔가 이거를 가지고 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지, 더 제가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어떤 삶을 살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정말 뭐 술, 담배 안 좋은 것들만 하니까 정신이 더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내고, 정말 뭐 수입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리고 뭐 이 사업의 특성상 마이너스가 사실은 뭐 몇백만 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몇 천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월세 못 내고, 그러면서 안양천을 떴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 만나기 몇 달 전이에요? 스승님 만났을 때도 거의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네,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승님을 만나면서, 원래는 그러면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스승님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게 수익이 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스승님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그냥 또 힘들다,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하면서 그냥 정말 괴로운 출근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 유튜브를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할 때는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늘따라 날씨가 되게 좋아 보이고, 차창바퀴 되게 그냥 환해 보이고, 누가 클락신 띡띡 하더라도 그냥 그래서 끼어들고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 좀 긍정적인 기운이 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가르치는 쪽에도 그 피드 받는 사람들이 좀 기운이 좋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감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수익이 올라갔는데, 또 한계가 오더라고요.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이라고 하는 거를 들었는데 표상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그게 고도의 집중과 먼지가 전 판가름이 안 났으니까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하면은 텔레비전의 어떤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소리는 들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라고 말하면 그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샌멘탈 수업을 신청해서 갔는데 저는 문을 딱 열자마자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무엇인지 저는 눈으로 봤어요. 그걸 본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몰랐었어. 근데 그걸 전 딱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란 연기다. 연기, 그럼 최면하고도 비슷한 걸까요? 사실 저는 연기를 배우면서 연기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 지식이 머릿속에 떠다니기만 했던 것뿐인 거지 하나로 한데 모으질 못했는데 저는 이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삶에서 계속 연기를 하며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게 저의 지금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네, 특히 제 수업에서는 최면요법 전수반을 너무나 더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 최면하고 연기 사실 그 맥이 같은 거고 네. 연기를 할 때도 최면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연기한 거고 연기하는데 최면을 못 시키는 사람은 그냥 혼자 뭔가 해본 거죠, 공허하게.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남을 최면시키면서 기존에 하시던 연기가 깊이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배가 되고 더 깊어지고 남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매번 성장하시는 걸 보면서 뿌듯하고 같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정경민 님이 자신의 여러 상황들을 극복해내셔서 또 이렇게 멋있게 꼽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한번 인생이 연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진정한 연기라면 남들한테도 굉장히 울림이 있고 전달이 깊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in your hand like a puppet. Soon enough I realized I only want to sway together.